안녕하세요, 제마테입니다. 제가 벌써 Z 플립을 구매한 지 3주가 되었는데요. 이 3주 동안 전화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실제로 메인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2014년 아이폰 6 때부터 올해 10X 맥스까지 총 6년 동안 아이폰만을 사용해 왔는데요. 과연 안드로이드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점이 불편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이 편리했는지, 스마트폰이 접힌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감수해야 되는지, 어떤 점이 좋은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의 스펙은 제가 그 1000번 접을 때 이거 막 확대해서 안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확대해서 보여줬어야 했나?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는데요. 일단 힌지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아주 잘 접히고요. 기스도 없고 불량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특히 프리스탑 힌지가 중요하잖아요. 힌지를 너무 많이 접으면 프리스탑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됩니다. 화면에 주름이 있는데 실사용 시에 그게 좀 많이 눈에 띄는 편인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떨 때 티가 나느냐? 이렇게 보면 티가 나요. 이 주름이 보이거든요. 마티님 핸드폰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렇지, 내가 그거 달라 했어. 누가 그렇게 폰을 봅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죠. 실사용 시에는 거의 티가 안 났습니다. 영상을 볼 때도 이렇게 접어서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좀 거슬리지 않나요? 화면이 검은. 안 거슬리죠. 닫으니까. 네, 다음 질문할게요. 그 스피커가 모노 스피커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불편하진 않아요?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그냥 집에서 볼 때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오른쪽에만 달려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들 다 이제 듀얼이 달려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빼져 있으니까 오른쪽만 들리고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좀 공간감이 제약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확실히 불편했고요. 스피커의 음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스피커가 달려있다 수준. 모노 스피커를 이렇게 음향 장비로 녹음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니의 D11 마이크로 아이폰 XS 맥스와 Z 플립의 음질을 비교했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3300mAh면 전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사용 시에는 어땠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생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장시간 오래 사용하지 않아요. 문자 보고 전화 보고 이런 것밖에 안 해서 저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전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울트라 틴 글라스라 해가지고 액정에 기스가 많이 간다는 말이 있던데 액정에서 잘 티가 나는지. 네, 이 문제로 좀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고 3일 만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액정 보호 필름을 붙였어요. 딱 한 번 무상으로 붙여주거든요. 이 액정 보호 필름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보시면요, 기스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산 당일부터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폰을 열 때 막 한 손으로 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더라고요. 액정 보호 필름을 다시 붙이려면은 13,000원을 줘야 되는데 이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보호의 역할은 하겠지만 보호 필름을 붙인 상태에서 좀 신경이 거슬려요. 그리고 제가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인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터치감이 일반 휴대폰이랑 달라요. 이게 우레탄 필름을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를 터치할 때 유리처럼 질감이 아니라 약간 비닐을 덧대서 그 비닐을 만지는 느낌? 약간 고무같이 이렇게 약간 좀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폰을 쓰다가 이 폰을 쓰면은 조금 이질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폰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이질감이 있지는 않은데 특이한 점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은 벗긴 상태, 그러니까 생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갤럭시 폴드 1이랑 터치감은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터치감이 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핸드폰 자체의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이거를 지금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몇 번 떨어뜨렸어요. 지금 벌써 케이스에는 크랙이 갔고요. 네, 크랙 보이죠? 그리고 볼륨 버튼 위쪽이 약간 눌려졌어요. 원래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쪽 버튼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누르는 느낌이 잘 안 나요. 터치 스크린 됐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어요. 근데 이건 제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봉해준 케이스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 밑에 흰색 먼지가 가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정말 신경 쓰입니다. 그러면 케이스 빼가지고 먼지 다시 빼잖아요. 그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베젤 부분이 액정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액정과 베젤 사이에 먼지가 낍니다. 보시면요, 여기 사이사이에 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닦아줘야 돼요.
Z 플립을 사용하면서 카메라는 어땠어요? Z 플립 카메라는 제가 리뷰한 게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언하자면 이 셀카를 찍을 때 제가 이거 쓰다가 알았는데 이렇게 광각 모드일 때 액정을 한번 터치하면은 초광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쓸 때 이렇게 세우면은 액정이 올라가죠. 이제 아래로 찍을 때는 로우 앵글 촬영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볼 때 위로 찍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액정이 안 보이죠. 이럴 때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일단 아무 어플이나 켜고 듀얼 액티브 스크린인가? 이걸 써가지고 카메라를 아래에 두고 이렇게 찍으면은 아래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쉽게 로우 앵글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노우 어플도 보면 올라가요. 발열 같은 게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발열에 대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저는 무선 충전을 할 때 좀 폰이 따뜻하네 이 정도였지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를 할 때 발열이 심하다는 문제 저는 못 느꼈습니다. 제가 둔감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뜨겁죠? 지금은 별로 안 뜨거운 것 같은데? 근데 내 핸드폰은 차갑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액정이 좀 긴 편인데 일단 첫 번째, 상태바가 잘 안 내려가죠. 너무 길어서 한 손으로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여기 지문 센서를 내리면 내려오도록 제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특히 영상을 볼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때 너무 길어가지고 화면을 다 안 담기더라고요. 좁은 상태에서 보더라도 액정이 그냥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편한 거를 많이 느끼지는 못했어요. 게임 같은 거나 일반 다른 어플들은 저 긴 화면이 다 꽉 차나요? 제가 차를 좀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첫 차라는 어플을 쓰거든요. 밑에 검은색 화면이 뜹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길게 세팅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런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네, 어플이다. 이렇게 검은 화면이 뜨죠. 이런 게 좀 많다. 전면 액정이 1.1인치로 알고 있는데 그 실용성이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 액정이 없었으면은 솔직히 안 샀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편합니다. 전화가 오면은 이걸로 닫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누가 전화가 왔는지 볼 수도 있고 몇 시인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알람이 뜨면은 이게 카톡이 뜨죠. 뭐라고 왔는지 왼쪽에 빨간 점 보이시죠? 이게 알림이 있다는 뜻이고 알림은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무슨 알림인지 딱 보여요. 카톡이면 카톡이 뜨고요. 페이스북이면은 페이스북 알림이 있다고 아이콘으로 알려주고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지금 무슨 노래가 틀려져 있는지 일시정지 할 건지 켤 건지 이렇게 리모컨이 나옵니다. 카톡 이모티콘 보내면 이렇게 해줘요. 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이 전면 액정이 생각보다 편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되었으면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폰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불편한 점은 앞 액정을 터치하면 한 번 터치하면 안 떠요. 2번 터치가 떠요. 이게 좀 불편함. 그냥 한 번만 터치해도 되게 해주지. 접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기존에 이렇게 바 형태가 낫지 않으세요? 갤럭시 폴드 1은 태블릿을 접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이 긴 폰, 우리가 많이 쓰는 바 형태의 폰을 작게 쓰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느냐? 지금 이제 피디님이랑 맨날 싸우는데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써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누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쓸데없이 폰을 안 보게 돼요. 그냥 폰 들고 있으면 막 껐다 켰다가 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맞죠? 회의할 때도 막 폰 터치해가지고 뭐 있냐 하잖아요. 닫혀 있으니까 쓸데없이 폰을 안 보게 돼요. 스크린 타임 자체가 줄더라고요. 일단 두 번째, 피제 스피너처럼 쓸 수 있어요.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폰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은 앉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앉으려면 이렇게 하고 앉아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넣은 상태에서 앉아도 전혀 주머니에 걸리는 게 없고요. 정장 앞주머니 여기도 들어가요. 차를 타서 운전을 할 때도 컵홀더에 딱 들어가요. 컵홀더에 딱 들어가서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서 안 되잖아요. 뭔지 알죠? 그런데 얘는 접어서 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다른 물건이 있어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했습니다. 이건 제가 누워서 폰할 때 좋은 건데요. 여기 엎드려서 폰 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럴 때 이렇게 폰 세워두고 인스타 하잖아요. 이렇게 밑에를 들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아,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누워서 빛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자고 싶다. 근데 안 데가 없다. 이제 일반 폰들은 이렇게 하면 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잠이 잘 와요. 갤럭시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잠금을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뜨거나 날짜가 뜨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를 밑에 딱 대면 충전이 되거든요.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놓으면 책상시계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폰이 작아서 책상에 올려둘 때 공간을 덜 잡아먹어요. 길면은 너무 길죠? 공간 많이 잡아먹죠? 좀 적게 잡아먹고요. 제가 퍼플을 사서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폰들은 이런 핑크 퍼플 사더라도 폰을 이렇게 두니까 검은색 소파에 놨다 찾기 힘들죠. 근데 얘는 퍼플인데 접혀 있으니까 폰 찾기가 쉽더라고. 이 폰이 아무래도 신형 폰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가다가 끊어 다 쳐다보고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다 쳐다보고 단족이라면은 정말 좋은 장점이죠. 그리고 여보세요? 끊어
쾌감이 지립니다. 이 딱 끊을 때 전화가 끊기거든요. 스피커폰으로 해두더라도 닫으면 끊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할 때는 안 끊겨요. 카카오톡 페이스타임을 끊어 안 끊기 유지되더라고요. 이거는 카카오톡 펌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유저였는데 Z 플립으로 넘어가면 불편하진 않을까요?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년 동안 아이폰을 쓰고 아이폰 X부터 적용된 제스처 모드, 뭐 밑을 이렇게 끌면은 어플이 열리고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저는 안드로이드에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더라고요. 이 삼성에는 그 제스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면은 화면 제스처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요. 난 내비게이션 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폰과 거의 동일한 UX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뭐 날씨를 본다 그러면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뒤로 하면 돼. 아이폰이랑 똑같아. 그리고 홈으로 가고 싶다 그럼 위에 올리면 돼. 그리고 내가 이전에 썼던 어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밀면 돌아가집니다. 어플들을 지우고 싶다 똑같이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아이폰은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가기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기인데 이 갤럭시는 둘 다 뒤로 가기. 이 점이 딱 하나 불편했고요. 그것 이외에 제가 정말 편했던 거는 바로 삼성페이죠. 이게 정말 편합니다. 제가 아이폰을 쓸 때는 그 UAG에서 나오는 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를 썼었어요. 카드가 4개가 들어가는 걸 썼었는데 그게 정말 무거웠어요. 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결제할 때 딱 찍으면 되고 뭐 지갑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게 정말 편해서 전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다시 아이폰을 쓰게 될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차량 운전할 때 원래 애플 카플레이를 썼었어요. 애플 카플레이에서 뭐 지니 뮤직도 쓰고 네이버 지도도 썼는데 이번에 제 갤럭시 Z 플립으로 오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 현대차를 끌고 다니는데요. 제 안드로이드 오토일 때 팀앱이랑 네이버 지도가 안 되더라고. 카카오 앱이만 돼. 계약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전 이거 좀 불편하더라고. 전 팀앱을 써가지고 보험료 할인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Z 플립은 저희가 165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165만 원의 가치가 있나요? 저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휴대성, 그리고 가벼움, 편리성 이런 거를 중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커다란 폰을 작게 접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메리트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게임을 오래 한다.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다. 스펙을 정말 중요시한다. 그리고 난 어플 구동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Z 플립은 다른 폰이랑 비교해보니까 어플을 들어가면 약간 반응이 느리더라고요. 좀 느리죠? 그래서 난 스펙을 중요시하고 영상을 좀 오래 보고 싶다, 게임을 오래 하고 싶다 그런 분에게는 갤럭시 S20 울트라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같이 휴대폰은 휴대폰으로만 휴대성이 정말 좋은 걸 찾으신다면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후회하지 않아요. 전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년 동안 앱등이로서 살아온 제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함으로써 느꼈던 점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아이폰에서 넘어와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게 좀 허무했어요. 왜 걱정을 했지? 갤럭시 다 되는구나, 아이폰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아이폰의 생태계에 갇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페이 때문에 다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삼성 유저로서 네, 애플페이는 안 되는데 삼성페이는 되니까요. 이 작은 차이가 삼성을 사게 만들게 되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